네, 세 번째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랑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 인구의 이동과 인구 분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자, 이런 지역에 따라서 인구 문제가 어떠한 인구 문제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러한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던 단원이었습니다. 자, 인류가 과거에는 농사를 중심으로 벼농사를 많이 지었죠.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인구는 빠르게 계속 늘어났지만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 등 전쟁 등으로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 증가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노동력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엄마 한 명이 막 8, 9명씩 막 자식을 낳는데, 그에 반면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또 죽으니까 인구가 이제 확실하게 늘어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 등의 원인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즉,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인구는 본격적으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지만 사망률도 그만큼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18세기 일어났던 영국의 산업혁명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자,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 케이스, 굶어 죽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면은 예전에는 이제 2~3명씩 무조건 사망을 했었는데, 그런 출생 영아 사망률도 눈부시게 줄었던 시기가 18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영아 사망률이 낮아져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시기가 18세기예요. 그 원인이 됐던 것이 산업혁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인구 성장 속도는 경제 발전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자, 오늘날 선진국들은, 자, 아이를 낳는 출산율과 죽는 사망률이 모두 다 낮아요. 그러니까 적게 낳고 그 사망률도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낳는 것을 저출산, 그 다음에 점점점 고령 인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고령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속도가 완만하거나 거의 증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반면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아직 전통사회의 풍습이 남아있었던지라 여전히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아이를 많이 안 낳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고민에 빠졌다면, 개발도상국은 일할 사람들이 넘쳐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너무 증가하는데 국가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고, 빈부의 격차라든지 빈곤층 문제, 그 다음에 기아나 여러 가지 범죄 같은 것들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 문제가. 자,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전쟁 이후에 근대화와 산업화로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출생률은 여전히 높다. 아직 전통사회 풍습이 남아있어서,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그 전통사회 풍습이 남아있어서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그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해서 그 많아진 인구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되는 속도를 이제 국가 경제 성장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배고픔과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고, 전부 다 일자리를 찾아서 한꺼번에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없고 환경오염 문제라는 인구 문제가 뒤따라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전통사회의 풍습 두 번째는,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마인드 때문에 아들을 태어나는 것을 선호해요. 이것을 남아선호 사상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찰에 등록되지 않은 사건들 중에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남몰래 죽이거나 이제 유기시키는 그러한 범죄들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알려졌을 뿐이죠. 암암리에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성비 불균형, 즉 남자 아이들만 낳으려고 하고 여자 아이들이 낳으면은 이제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성비 불균형 문제로 골머리를 쌓는 것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문제입니다. 남자아이의 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만 낳아라, 출산 억제 정책을 광고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자, 인구의 부양력, 즉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을 부양력이라고 불러요. 즉 국가가 이 늘어난 인구를 책임지는 것을 인구 부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모든 걸 개선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일이 전통사회처럼 허리를 구부려 가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트랙터라는 기계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쭉 밀고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진다라든지, 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들을 많이 늘려서 일자리를 열어준다라든지, 또한 촌락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줘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어깨끓음 도시화를 어느 정도 이룬다든지, 이러한 국가가 나서서 하는 정책과 제도 같은 것들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고요. 자, 선진국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까닭 중에 하나가, 자, 여성분들의 사회활동 진출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갖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끊기게 되고 경력이 차단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남자만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족에 묶여버리니까 그 힘든 일과 가사노동이나 육아노동을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평생 누군가의 주부, 누군가의 아내, 또 누군가의 엄마로서 희생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자식을 조금 낳아버리는 현상들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저출산 현상이라고 부르고,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웬만해서는 잘 안 죽죠. 큰 사건 사고가 없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산단 말이야. 평균 연령이 늘어나게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쌓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자,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30, 40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수의 청장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인구를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받게 되니까 새로운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면은 길거리에 이제 형광색깔 조끼를 입고 이제 거리를 청소하시는 노인분들 전부 다 이런 취업 기회를 제공해서 이제 알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뭔가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시켜서 먹으면 좀 맛이 깊은 것 같고, 뭔가 그분들이 내려주고, 또 이미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다 몇십 년 동안 경험했던 분들이라 굉장히 친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따뜻한 카페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년퇴임을 할 수 있는 연도를 높이는 것, 정년을 연장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연금 제도를 이제 새롭게 개선한다라든지, 아이를 갖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출산을 어떻게 하면은 장려하고, 출산을 했을 때 이 애기 엄마와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 이러한 목소리가 오래전 30년 전부터 이러한 목소리를 예측을 하고 이러한 목소리를 품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출생률은 더욱더 감소를 하고 있고, 노인 인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니까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년층의 이제 숫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 태어나는 숫자인데 많이 태어나고 또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도상국의 이제 그래프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타낸 그래프고,
자, 그 다음에 독일과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꽤 되죠. 그리고 청장년층,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역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프가 거꾸로 감소되는 피라미드 형상이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자,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출생률이 높아지고 이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잠깐 급증하는 때가 있었어요. 자, 근데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인구 증가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졌고, 19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됐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꼭 여성의 사회 진출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요인들,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가사노동이나 육아노동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라든지, 개인주의가 늘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사교육비 증가 현상이라든지, 가치관의 변화,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돼? 인생에 한 번뿐인 내 인생,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즐기다 갈 거야. 이런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아마 가정을 꾸리는 것을 좀 기피하는, 그렇다 보니까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이것도 다 한 내용이에요. 청장년층의 부담이 늘어나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에서 받다 보니까 문화적인 갈등을 충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게 좋을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가다듬는 것이 본격적인 해결책인 것 같아요. 더 이제 설문조사도 이제 애기 엄마들이나 또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뭔지, 이런 욕구들을 국가나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다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 그러니까 아빠가 돼 보니까 이런 보육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피부로 느껴요. 소아과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소아과 전문의들이 피부과로 전환을 한다라든지 성형외과로 다 가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아과를 가면은 정말 문전성시입니다. 애기 엄마들, 아픈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막 난리가 아니에요. 완전 난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아과의 부재, 너무 불편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아이랑 주말에 놀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키즈카페라고 하는데, 키즈카페가 의외로 많이 없고, 그나마 있는 키즈카페를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애기 엄마 아빠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키즈카페이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섞여서 놀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부모 싸움으로 또 번지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이랑 갈 수 있는 식당, 아이랑 갈 수 있는 카페, 이런 것이 거의 이제 전무하다시피 항상 어딜 가나 아이의 시끄러운 목소리나 울음소리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리고 애기 아빠라고 해서 일을 덜 주진 않죠. 그냥 한창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인 30, 40대니까 학교에서도 그냥 저한테 맞는 업무를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학교 사회 선생님이자 또는 연구부에 소속돼 있어서 저한테 맞는 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애기를 키우고 있는 애기 아빠라고 해서 학교가 그걸 고려해가지고 일을 던주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육아를 아빠 엄마가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죠. 아빠로서의 역할에 따른 지위, 그 다음에 학교 교사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으로 출근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 어떤 직장에서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아이를 행복한 분위기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라든지 기초연금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 사회복지 시스템을 한 번 더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20%가 넘어가니까 이 많아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제도나 연금제도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이 있고, 자,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늘리는 거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노인정 같은 것들은 어느 마을 가운데 다 있는데 실버타운이나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노인들에게도 취업, 일자리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더욱더 많이 열어주고,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분위기로, 사회적 분위기로 가야 이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것만 같고, 가장 큰 해결책은 통일입니다. 예. 국방비로 지출되는 것들을 이러한 연금제도라든지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돌리면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정치 경제 상황상, 국가적인 상황상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7단원 인구 분포로부터 인구 이동을 거쳐서 인구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